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발표하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요 내용들 다 1강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뒤에 제가 준비한 대로 예제랑 연수 문제 풀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게 활용될 수 있는지까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함수가 뭔지를 정의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함수가 뭔지를 정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이런 거죠. 함수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 함수가 어떤 정의되는 부분에 각각의 원소,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each라는 표현에서 여기서 써줘야 됩니다. 각각의 원소가 공역에 있는, 공역은 말 그대로 도메인 그대로인데 코도메인이에요. 도메인하고 붙어 있는 애라는 거죠. 예, 도메인하고 함께 존재하는 어떤 애인데 그 중에 임의의 원소, 요거는 말 그대로 any 엘리멘트가 대응만 되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 x에 있는 애들이 y에 한적으로 다 몰려도 되고, 뭐 여러 개로 나눠져서 들어가줘도 되고. 네, 자,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요 1대1 대응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이유는 얘가 여기 나오지만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랑 연관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요 1대1 대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원투원이에요. 그래서 정의역의 역시 각 원소가 여기서는 임의의 n이었는데 서로 다른 공역 원소에 대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이제 different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혹시 우리 권순열 학우님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1대1 함수의 조건. 잠시만요. 저 잠깐 질문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1대1 함수를 네.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1대1 함수가 갖춰야 될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원소 나열법인가요? 조건 제시법으로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네, x 어 x가 y에 대응되는데 네. 이거를 말로 이걸 풀어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애매한데요. 자, 그래서 이제 수학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xi와 xj가 다르면 fxi와 fx 서브 j가 다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역에 있는 원소가 서로 다른 애들이면은 대응되는 함수 값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애들. 요걸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injection. 하나씩 대응된다라는 뜻인 건데, 자, 여기에서 숨은 뜻이 하나 있어요. 여기 숨은 뜻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요 1대1 함수는 x가 요렇게 있고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고 할게요. y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을 때 하나씩 대응돼도 이렇게 하나가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1대1 함수는 y에 해당하는, 즉 공역의 원소 하나가 대응되지 않고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없애버린 거, 우리가 그거를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1대1 대응이 되면은 요쪽, 여기 있는 요 y에 남는 애가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렇게 거꾸로도 화살표를 보내도 함수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 각각이 이쪽에 있는 하나씩 다 대응이 되는 거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함수이면서 공역하고 치역은 말 그대로 이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죠. 그게 같다라는 조건이 AND 조건으로 결합이 되면 아까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라고 하고, 그래서 1대1 대응과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만약에 그 논문 같은 거 본다고 하셨으니까 요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써 있냐면은 I, F, F 이렇게 썼어요. 아, 맞아요. 예. 예, 예. 뭐의 약자일까요? if 필요 충분. and only if의 약자예요. 그래서 IFF라고 씁니다. 이거는 뭐 거의 대학원에서 그 처음 수업할 때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특히 첨단공학부에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우님들은 대부분 어쨌든 공부를 한 번씩은 다 졸업은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요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뭔가 대학원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네, 약간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맞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기대하시는 수준이랑 요 실제로 가능한 수준 요런 거를 딱 맞추기가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그러니까 필요한 게 학부 고학년과 대학원 약간 그 석사 과정 정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알고 싶다. 요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실. 네, 저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내 논문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그런가요? 그걸 맞추는 게 정말 어렵고, 네, 그걸 맞추는 게 정말 어렵고, 그다음에 특히 막 이렇게 바로 고졸로 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말대로 어제 오픈 유니버시티니까 그런 다양성이 너무 커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영빈 학원님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말씀이 안 드셔서. 채팅으로 이렇게 해 주시네요. 네, 그러네요. 네, 지금 마이크가 안 되는 상황이셔가지고 약간 불편하시겠네. 서준영? 이분은 들어온다고 얘기 안 했었는데. 네.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채팅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준형 학우님이신가요? 들리시면은 뭐 채팅이든 아니면은 마이크든 뭐 켜가지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예, 말씀하세요. 예. 교수님 이 특강이 있다는 거를 사실 이게 저도 이번 주 월요일에 여기 네, LMS 시스템 들어가서 공지를 네,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네. 오늘 인원이 적은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따로 문자나 뭐 이런 거는 안 했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네. 보면은 보는 거고 아니면은 뭐 나중에 유튜브로 사후에 보는 거고. 예, 그냥 저도 편하게 할 생각한 거고. 예, 여러분도 편하게 듣고. 왜냐면은 어, 제가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최대한 좀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대학 기초 수학은 솔직히 말하면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대학 수학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헤매기 시작하면은 밑에 진짜 한도 끝도 없이 헤매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나중에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네, 나중에 이산 수학 선형대수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리지 않아요, 교수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지금 교수님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네요. 잠시만요. 제 쪽 헤드폰 확인해 볼게요. 자,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 이제 들려요. 네, 네, 들립니다. 네. 이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얘가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호응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중간중간 제가 호응을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산수학이랑 선형대수까지를 공부하시면은 이산수학은 따지고 보면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고 선형대수는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 말 그대로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게 다 선형대수죠. 예, 그럴 때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대학 수학은 미분이랑 선형대수, 미적분과 선형대수까지 딱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준영 학우님은 지금 마이크 사용이 어려우시면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채팅으로 주시면 제가 보고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념 확인했고요. 그러면 넘어가자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제 함수라는 걸 정의했으니까 그 중에서도 증가 상태인 거, 감소 상태인 거 요거를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요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요거는 영어로는 그 increasing, decreasing이라고 쓰는데 점에서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at 이렇게 써요. x equal a 이런 식으로 씁니다. at을 써요 여기에. 그러니까 콕 집어가지고 x equal a라는 점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strongly 강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강하다라는 표현은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강하다라는 뜻이고 지금 보면은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fa-h보다 fa가 크고 fa 플러스 h가 그것보다 더 크고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자면은 여기 x가 있고 a 빼기 h, a 플러스 h 이렇게 있을 때 요 세 개를 비교한다면은 뭐 갈수록 이런 식으로 커지는 형태. 그러면 요 점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강한 증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어떤 하나도. 만약에 요게 요렇게 올라가서 완만하다가 요렇게 증가하는 것도 증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강한 감소 상태는 정확하게 반대인 경우겠죠. A가 있고 A-H가 있고 A 플러스 H가 있을 때 예,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이런 모양을 그리는 거. 예, 이걸 우리가 강한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강한은 영어로도 그래서 strongly 어떻게 된다. strongly increasing 한다. strongly decreasing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증가 상태에 있다,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점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역에 있는 어떤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점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정의되는 거는 증가와 감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간에서 정의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강한 증가, strongly increase 하는 거, 또 마찬가지로 strongly decrease 하는 거, 이거는 열린 구간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1대1 함수의 조건을 적어봤기 때문에 요 기호로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자면 이런 거죠. 열린 구간을 A부터 B라고 하면은 A 양 끝점은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양 끝점 포함 안 하는 거고. 그때 두 개를 꺼내는데 하나를 xi, 다른 하나를 xj라고 하고 그때 대소관계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미 서로 다른 두 개를 꺼냈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xi, xj 이렇게 꺼냈습니다. 이쪽에 a, b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꺼내놨을 때 i에서의 함수값 여기가 f of x of i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j에서의 함수값 f of x of j일 거예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쪽이 클 때 이쪽이 큰 거. 근데 그게 임의의 두 개예요. 즉 A부터 B 사이에 아무거나 두 개를 딱 잡아도 이 조건이 다 만족하려면은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게
증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증가라고 하는 거는 구간이기 때문에 strongly increase in 뭐 어떤 구간 이런 식으로 써줘요. in을 써줍니다. 여기서는 in을 써주게 됩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되는 게 감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한을 빼겠다라고 하면은 등호가 하나 이렇게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한을 빼겠다라고 하면 등호가 추가가 됩니다. 최영민님 목소리 들리는데요? 마이크 되는 것 같아요. 들리세요, 교수님? 예,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패드로 바꿨습니다. 예. PC가 안 돼가지고. 예, 좋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예, 지금 strongly increase, decrease in an open interval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증가 감소를 열심히 따지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죠? 증가 감소 열심히 따지면 최소값 또는 여기는 이제 최대값은 아니고 이제 극대극소라고 얘기하죠. 극대값. 영어가 훨씬 더 좋아요. 로컬 맥시멈. 요런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증가 감소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인 거죠. 왜냐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수학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아무 값이나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요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애들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상황에서도 이런 가장 작은 값의 후보가 될 만한 애들인 거죠. 로컬 미니멈들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요걸 바탕으로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내고 싶은 거인 거죠. 요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일단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를 먼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 혹시 여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혹시 질문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네, 우리 최영빈님은요?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못 나눈 얘기 좀 하죠. 우리 최영빈님은 네. 어떻게 그 지원하시게 됐어요? 이죠. 일단 학교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첨단공학부가 있다는 거? 저는 사실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어가지고. 방송대 경영학과요? 아니요, 저는 이제 홍익대 경영학과 예, 출신이에요. 예. 근데 이제 문과 쪽에서 이제 공공기관을 다니고 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뭔가 막 4차 산업혁명 같은 교육을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뭐 컴퓨터 쪽으로도 저도 좀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찾아보던 차에 이제 첨단공학부라는 데가 딱 맞고 회사 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1학기 해보셨을 때는 네. 어떠세요? 공부하는 게 특히 처음 배우는 게 제일 재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든데. 네. 사실 저는 수학도 잘 못하는 학생이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나 그럴 때도 대학 기초 수업도 사실 따라가기가 되게 힘든 편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뭐 열심히 하긴 했는데 좀 어려운데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과목들은요? 특히 물리 이런 거가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물리? 네, 물리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학기가 끝났는데도. 그렇군요. 만약에 데이터 융합 쪽을 생각하시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학이랑 통계는 네. 수학, 통계,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일단 하셔야. 네. 그 세 개는 일단은 챙기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네. 뭐 위로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미리 드리고 이걸 일단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래서 예제 이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제인데 보면은 x제곱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이거 어쨌든 그래프 그리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다변수 함수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 습강을 하는 거죠. 아까 정의를 사실 살펴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당연히. 잠시만요.
너무 못 썼네. 네,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미분해서 하는 거 말고. 네, 기본적으로 네, 정의를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정의를 만족하는지 확인.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1이라는 점 있잖아요. 1. x가 1인 점. 왜냐면 우리 점에서 증가 상태냐 감소 상태냐 하는 걸 따져봤으니까 x 이퀄 1에서 증가 상태인지 아니면 감소 상태인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어떻게 해야겠어요? 헷갈리시니까 당연히 정의로 돌아가야겠죠? 네, 요거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요거를 만족시키면 증가 상태고 요거를 만족시키면 감소 상태인 거죠. 아시겠죠? 요 별표 위에 있는 별표를 만족시키면 증가 상태, 아래에 있는 별표를 만족시키면은 감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점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게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f1-h랑 f1이랑 f1 플러스 h를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되는 거인 거죠. 네. F1은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이에요. 자, 1-h는요? 1-h의 제곱이 함수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1 빼기 2h 더하기 h제곱이고 1 플러스 2h 더하기 h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요. 아주 충분히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1보다 작다라는 것까지 사실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이 다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건 알겠고 여긴 양수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건 쉽게 나오네요. 네. 이해되시겠죠? 예, 2h랑 h제곱이 다 0보다 큰 애들이니까 1에다가 0보다 큰 애들 더해줬으니까 요 f1 플러스 h가 f1보다 크구나. 요거는 쉽게 나옵니다. 그럼 f1-h는 f1보다 작다.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요거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빼서 네, 빼서 이게 네. 계속 여러분들이 대학 기초수학을 들으셨으면 아는 거죠. 대소관계 비교는 빼거나 나누거나 해요. 빼면 됩니다. 여기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뺄게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2h 빼기 h 제곱인데 h로 묶을게요. 그러면 2 빼기 h. 그럼 얘가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1에서 f1-h를 뺀 게 h에 2 빼기 h로 묶여서 0보다 크니까 f1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 조건 합치면은 x 이퀄 1에서는 증가 상태인 거죠. 더 정확하게는 강한 증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점 하나에 대해서. 점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간에서 증가 감소인 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증가 감소인 걸 따져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당연히. 네,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증가 감소 정의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이렇게 임의의 두 개를 골라서 임의의 두 개를 꺼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할 거예요.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간을 찾아버려도 되겠죠.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간을 찾아버려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fxi랑 fxj랑 두 개를 놓고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는지 따져볼 거인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건 xi의 제곱이고 xj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에서 대소관계가 일단 fx of i가 이렇게 되는 게 요거 조건일 때 얘가 되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면은 이게 증가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정을 합니다. 가정.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가정이니까 여기서 요거가 충족되는 조건을 찾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거꾸로 해볼게요. 요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거 뺐을 때 음수라는 거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f x of i에서 f x of j를 빼주는 거고, x of i의 제곱에서 x of j의 제곱으로 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앞에 요 가정에 의해서 요쪽에 있는 게 0보다 작아지네요. 0보다 작아지네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항상 0보다 작아지는 범위를 찾고 싶은 건데, 그러면 더해서는 0보다 큰 범위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인 거죠. 네, 그래서 요 조건이 만들어지는 범위에서는 얘가 항상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요거는 만족이 돼 있고 더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절대값 문제가 여기서 이제 들어가 버려서 조금 곤란해지기는 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케이스 나누기를 더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엄밀하게 정의하려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절대값이랑은 같은 얘기인 거야 되는 거잖아요. xi가 뭐 1보다 큰 경우라고 하면은 제곱이 더 커지니까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다 경우 나누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그래프처럼 요쪽 0보다 큰 범위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경우 나누기를 좀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뭐 경우 나누기 해서 엄밀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증가,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감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제곱에 대해서인데, 세제곱은 여러분들이 역시 해보시면 되는데, 항상 세제곱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기 x 이퀄 0에서 x 이퀄 0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여기서 점이니까, 네, 점이니까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를 따져봐야 될 거겠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죠? 증가. 증가 상태입니다. 네, 그 증가 이유는 네, F0 0 빼기 H 0 플러스 H라고 하는 이 조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조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만하더라도 여전히 증가 상태가 된다. 심지어 강한 증가 상태죠. 강한 증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이렇게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목과 볼록 진행할게요. 자, 오목과 볼록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면 힘들다 느끼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이에요. 앞에 증가 감소랑 다르게 여기는 구간이 닫힌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양 끝점이 포함되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볼록이냐 오목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명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볼록하다라고 하는 거는 컨벡스라는 용어로 사용하거든요. 이게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거를 우리가 볼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요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위로 볼록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이게 약간 더 직관적이에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거는 오목이에 가까운 거거든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오목이고 영어로는 이제 컨케이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목볼록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용어는 그냥 영어를 씁니다. 컨벡스냐 컨케이브냐. 컨벡스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컨케이브는 위로 이렇게 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래로 볼록한 요 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나타난 특징이 뭐겠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권순율하고님, 네. 요 볼록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인 거죠? 여기 식에도 쓰여져 있지만 나타나는 특징이 뭐인 거죠?
네, 그 서로 다른 두 점의 그 가중평균을 한 함수값보다 이제 네. 각각의 그 x 값을 이제 그 곱해서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여러분들 그 그림에도 잘 나타나서 보여드렸지만 이쪽이 xi고 xj이고 여기가 fxi고 fxj이고, 그때 여기서 가중평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쪽을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되겠습니다. 했을 때 여기 함수가 요게 가중평균 된 값이에요. 람다 xi 1 마이너스 람다 xj. 그러면 여기 위에 올라온 요 값은 그때의 함수값인 거죠. f 안에 람다 xi 1 마이너스 람다 xj가 된 함수값이죠. 그 함수값이랑 요 두 개의 가중평균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서 똑같은 비율로 쪼개는 거예요. 여기 세모로 표시할게요. 요 세모로 표시된 부분이 람다 fxi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의 fxj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랑 세모로 표시한 부분이랑 대소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세모로 표시한 부분이 항상 위쪽에 있다는 거죠. 어떠한 람다를 잡아도. 네, 그게 아래로 블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됩니다. 컨벡스의 정의예요. 함수가 컨벡스하다라고 하는 거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예요. 요 컨벡스한 함수가 왜 중요할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걸로 돌아간다면. 증가감소 얘기로 돌아간다면 컨벡스하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해요?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최소점이나 최대점을 구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서 어떻게 이용합니까? 네,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자, 만약에 실수 전체에서 컨벡스하다고 하겠습니다. 함수가 fx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아래로 볼록하게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우가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최소점이 있으면 유일하든가, 유일한 최소점이 있든가, 아니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만 하니까 최소점이 없든가예요. 근데 물론 최소점은 없어도 뭐 있냐면은 최소 극한값은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컨벡스라고 하는 요 성질이 있다면 유일한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유일한 최소값을 가지고 있는 애를 우리가 표시했을 때 여기는 미분계수가 0인 점으로 찾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서 찾잖아요. 자, 네.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얘가 아래로 볼록, 즉 컨벡스인라는 성질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 점은 무조건 최소값인 거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함수가 만약에 컨벡스한 함수라면 얘가 유일하게 최소점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나와버리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었지만 여기 있는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컨벡스와 컨케이브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요 최소값이 여러 개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최소값인지 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아래로 볼록하기만 한 이런 모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돼 있고 미분계수 0인 점을 확인했어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글로벌 옵티멀이라는 거죠.
그래서 컨벡스와 컨케이브가 중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컨벡스를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컨케이브는 부동 방향이 반대로만 바뀌면 됩니다. 부동 방향이 반대로만 바뀌면 되고 그래프로 표시하자면 네. 지금 우리 서준영하고 님이 뭔가 질문하시려는 것 같은데 제가 채팅창을 못 보고 있었거든요. 뭔가 질문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확인 못해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컨케이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아까랑 동일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가운데 선을 연결을 했을 때 이 가운데 선에 있는 임의의 점이 이 함수값보다 다 아래쪽에 있는 거죠. 네, 서준영님 계속 말씀하세요. 채팅으로 계속 쳐서 얘기하세요. 저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강한 증가는 증가량이 커지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가량 감소량이라고 하는 것에 증가량 감소량이라고 하는 게 증가 감소에는 전혀 정의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함수값의 대소 관계만 따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전 것보다 무조건 더 크다, 같아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지 커지는 폭이 점점 커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약한 증가라고 안 하고요. 그냥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얘기해요. 예. 위클리라고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스트롱리라고 얘기하면은 어쨌든 이렇게 스트롱리 또는 스트릭틀리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엄격하게 스트릭틀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스트롱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은 등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같아지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역시 질문의 수준이 아주 높아요. 네, 좋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오목볼록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사실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함수에 대한 건데 도형 또는 집합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원이 있어요. 제가 요 패드로 그려서 원이 정확하진 않은데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원은 볼록 집합을 나타내는 도형일까요? 아니면 요 사각형 사다리 꼬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얘네는 볼록 집합일까요? 최영빈 아우님 어떠세요? 원이랑 사각형. 볼록일 수도 있고 오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말로 생각하는 오목볼록은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다시 돌아가자면 요 컨벡스라고 하는 거는 요 중간에 연결한 요 선. 다 빨간색에서 조금 그러네요. 누구지? 일단 수락하겠습니다. 들어왔다 나가셨네. 그러네요. 네. 자, 어쨌든 여기 중간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요 선 있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안녕하세요. 이동희님 안녕하세요. 이동희님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쪽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요 부분, 요거를 영어로는 코드라고 얘기해요.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현이죠. 현. 그러니까 뭐 활의 현이든 활에 있는 요런 현을 말하는 거죠. 요걸 우리 현이라고 하잖아요. 요 현이 경계에 해당하는 거에 안쪽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컨벡스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도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기 원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얘는 원입니다. 원. 원 안에서 아무런 점을 잡아서 요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이 코드가 이 원에 원래 있었던 원을 벗어났냐 벗어나지 않느냐 아무렇게나 다 해보셔도 원 안에서밖에 존재하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요 원은 우리가 컨벡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오목볼록이라고 얘기 안 하고 컨벡스 컨케이브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럼 컨벡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이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해보시면은 아무렇게나 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도 전부 다 안쪽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컨벡스한 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요런 거 사각형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요런 애들을 보면은 찍으면 될 것 같죠? 근데 요렇게 찍으면 여기 벗어나는 부분이 생겨버리죠. 네, 그래서 얘는 컨벡스한 집합이 아닙니다. 볼록 집합이 아니에요. 네, 볼록 집합이 아닌 게 됩니다. 네, 이 볼록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한 거랑 사실 거의 이제 유사한 얘기가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자 컨벡스한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적해를 구해야 되는 요 집합이 여기가 또 만약에 컨벡스한 집합이에요. 그러면은 요 유니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컨케이브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뚝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부분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 최소가 되는 점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예, 그래서 요 컨벡스냐 컨케이브냐라고 하는 게 집합이랑 함수가 같이 어우러져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최적해를 구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수학으로 아무거나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거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의미 있는 거를 구할 때 얘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하나 질문 내지 짚고 넘어가자면은 그 최영빈님 저한테 그 LMS에다 질문 올리셨잖아요. 네. 네, 그거 풀이 과정 이해하셨어요? 로그? 그냥 그 앞에 있는 게 A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만 그렇게 외우기만 했지 이해는 네. 정확하게 못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거 이따가 오목볼록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시면 쉽게 나오거든요. 그거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볼록성 요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얘가 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써드리자면 임의의 실수 전체니까 임의의 xi, xj 실수 전체 집합에 있는 거 두 개 아무거나 꺼내서 f 람다 xi 1 마이너스 람다 xj 한 거의 함수값이 람다 f xi 1 마이너스 람다 f xj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아래로 블록이면 헷갈리면 그래프 그리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함수값이 한 개 더 크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0과 1 사이의 람다에 대해서. 요거 실제로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요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 남겨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벌써 8시 반이 다 돼가서 남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쉴 거거든요. 쉬었다가 이어서 해야 됩니다. 저도 목소리가 네. 가니까. 예. 자, 그래서 요거까지만 할게요. 우함수, 기함수 증명하는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배우신 기억 떠올려 보시면 우함수라고 하는 거. 얘는 y축 대칭인 함수입니다. 함수로 정의할 때는 f-x가 fx인 거를 의미하고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거를 의미합니다. 그럼 f-x가 마이너스 fx인 거를 우리가 정의한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우함수와 기함수 조건을 왜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우함수냐 기함수냐라 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어디다 씁니까? 어디다 쓸까요? y축 대칭이에요. 그리고 y축 대칭인데
오른쪽에서 우리가 익숙한 양수 부분에서 최소값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떨어진 반대쪽에서도 최소값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기함수라는 조건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요 a라는 부분에서 최소값을 찾았어요.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a에서 최대값이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우함수, 기함수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면은 반대쪽에 있는 거는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양하게 성질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분석의 범위를 좁히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정의를 만족시키는지 만족시키지 않는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위에 있는 거 사인 하이퍼볼릭 x, 신시 x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사인 하이퍼볼릭 x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동안 요 두 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함수 기함수 확인하려면 f-x 그냥 계산해 주면 돼요. 요거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넣는 겁니다. 그럼 신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2분의 2에 x 자리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2분의 2의 마이너스 x에 빼기 2의 그냥 그대로 x제곱 부 앞으로 빼서 마이너스의 2배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 숫자가 헷갈리는데 네. 갈라지는 부분 제가 이제 점선 표시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원래 있었던 그 fx 그대로죠. 이렇게. 그래서 f-x를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fx가 나왔네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원점 대칭이다. 기함수다. 네, 그렇죠. 얘는 기함수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기함수.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만약에 x가 0보다 큰 부분을 쭉 했더니 최대값이 뭔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뭐 k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k에서 요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뭐 최대 최소가 없는 경우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 g랑 h, 코시 x랑 탄시 x에 대해서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시간이 8시 26분이거든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35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